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세요. 원금만 회복을 하면 다른 데로 갈 텐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시장은 당신이 어느 가격에 이 주식을 매입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 책정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전 세계적으로 ETF들의 수익률이 그닥 좋진 않아요. ETF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식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내 계좌는 그대로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액티브 투자를 이제 종목을 직접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는 것인데, 아까 방금 하워드 막스의 케이스에서 얘기했듯이 지식 우위를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해서 분석이나 사고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 뭐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종목 선택을 하는데, 뭐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시장에 얼마나 확산이 돼 있고, 그리고 주가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지, 그에 대해서 일단은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개인적으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에 있어서의 마인드죠. 마인드와 행동적인 문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손실을 보시고 나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원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세요. 원금만 회복을 하면 다른 데로 갈 텐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시장은 당신이 어느 가격에 이 주식을 매입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 책정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새로 신규 매입을 할지 안 할지 라는 프레임으로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또는 내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에서 매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의 실적의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분석에 초점을 맞추시고 결정에 초점을 역시 맞추십시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에 물리셨던 분들이 원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막상 사면 이미 늦었다, 좀 고점에 물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이 뉴스, 세론드 뉴스가 되게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심한 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본도 해봤고 호주도 해봤지만은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게 꼭 실적 예측을 갖다가 빈번하게 자주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들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주가에 먼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아주 아득히 상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세론드 뉴스로 인해서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이 시장에서 참가하는 참여자들 중에서 이 정보를 갖다가 상위 30%내 스피드로, 속도로 뉴스를 접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 우위가 내가 갖고 있나? 두 번째, 내가 이 뉴스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 있어서의 기대와 비교해서 분석을 갖다 해봤나? 그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쌀 때 사고, 그리고 무서울 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닉 되잖아요. 이런 행동들 어떤 심리 때문에 반복되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 고치고 돈을 벌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이론적 프레임을 갖다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의 있어서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그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찌 보면은 비쌀 때 사고, 그 무서울 때 파는, 폭락할 때 파는 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으니까요. 20만 년 전, 30만 년 전부터 수렵 체제의 경제 활동을 인간은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가장 큰 리스크는 맹수에게 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면은 그때는 다 같이 얼른 먼저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같이 도망가는 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고, 또 반면에 어떤 수렵 채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실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빨리 행동을 해서 같이 그 채집 행위에 참여를 하는 게 분명히 본인에 있어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어찌 보면 인간의 진화적 결과고요. 그것 때문에 그 보면은 이런 공포심 또는 어찌 보면 탐욕, 이런 거에 굉장히 좌우되는 뇌의 기관, 이제 편두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시신경과 청신경에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사고 회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히도 이 수렵 채집 경제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 두뇌의 구조가 금융 시스템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 실전에서 많이 겪어보시고, 그리고 특히 성찰의 시간을, 투자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복기를 두세 줄이라도 하시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시신경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주식 어플을 그냥 삭제하겠다, 내 눈에서 안 보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유용한 방법 아닐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 아침에 이제 딱 눈 떴을 때 아침에 그냥 빨간색으로 온통 올라가고 있으면 그거에 유혹에 참지 못하고 추적 매매가 너무 많다. 복귀를 해봤을 때 이런 행동이 지나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역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매사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오히려 이제 이런 행동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행동하시는 분들, 또는 감이 좋아서 이거에 있어서의 앞으로에 있어서의 미래가 조금 더 보이신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자 성과가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관한 이론도 공부를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결국에는 그게 본인에 있어서의 투자 철학과 투자 어프로치를 종집을 짓는 마지막 과정이 아닐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좀 일찍부터 시작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반복을 해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잃어도 되는 정도의 돈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돈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상대적인 박탈감은 덜합니다. 시장이 막 올라도 나도 그래 500만 원 넣었지만은 이게 작년 500만 원 넣은 게 왜 올해 2천만 원 됐어. 충분합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오는 심리적인 박탈감에서는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좀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ETF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ETF에만 올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ETF라는 상품 자체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고민을 갖다 덜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이나 투자 팀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런 시장 액세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비용이 싸다, 그것도 이제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이제 ETF도 이제 하도 요새 워낙 종류들이 많아지고 한데, 조금 ETF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너무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 관련된 ETF들의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ETF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거는 당연합니다. ETF를 파시는 분들은 운용에 있어서의 매니저라기보다는 자산을 갖다가 모으는 데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지금 파는데 초점을 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테마 ETF들을 위주로 많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그런 상품들은 아까 이제 우리 얘기를 했던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고점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ETF 상품 자체는 뉴스보다도 더한 게, 어떤 그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 테마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상품 고객의 니즈가 올라간다. 그걸 인해서 상품을 갖다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 관련 ETF가 들어왔을 때는 그 테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테마형 ETF에 그 머니플로우가 들어와서 시장에 있어서 마지막 상승을 거의 대미를 장식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테마형 ETF들의 수익률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만은, 비단 아크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잤을 때 이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그 구조적으로 정보에 있어서의 플로우가 가격에 반영되는 그 순서로 봤을 때 테마형 ETF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십시오. 테마형 ETF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에 DRAM ETF의 경우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테마형 ETF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의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은 비용이 대부분 비싸요. 예, 왜냐하면은 테마형 ETF라는 것은 어쩌면 액티브적인 사고를 갖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기도 높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ETF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요. 장기 투자의 경우는 이런 거에서 불리함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산 효과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테마형 ETF에 들어간 거는 거의 하나의 셈이잖아요. 분산 효과가 그다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패시브하게 추종하는 ETF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자체가 분산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상품입니다만은, 대개 테마형 ETF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그런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지수형 상품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반면에 테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공부를 갖다 많이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은 그때 해당 테마형 ETF를 편입을 하는 형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도 괜히 빨리 사고 싶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앞으로 쭉 어떤 시장이 와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 여태까지 나의 모든 재산은 다 현금 아니면 부동산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벌써 한국 주식시장은 2배 이상, 3배 이렇게 됐으니까 박탈감이 이제 굉장히 커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금액을 갖다 크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벌었으니까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이런 착각을 갖다가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으셨다는 분들, 이분들의 그 무용담을 들으면 나도 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그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급한 마음에 나도 여기서 이제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지양하셔야 된다. 여태까지 시장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낮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의 그 성공 실패 확률에 있어서의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을 갖다가 먼저 쌓으시는 게 좋다. 마인드셋은 항상 주식시장은 사이클이다. 지금 이번 기회를 놓쳐도 언젠가는 또 다른 상승장이, 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음에 상승장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들어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도 많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타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무용담처럼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돈을 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쉽게 벌고 나면은 이제 대부분 다들 자신감이 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이제 자랑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진정한 기술에 의한 것인지 스킬에 의한 것인지, 이분이 갖고 계신, 아니면 이게 운이었는지. 결국에는 스킬과 운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차후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 성공을 갖다 반복시킬 수 있다, 높은 확률로. 그러면 그걸 갖다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운때가 그 종목 선정에서도 있었고 타이밍도 있었고, 그렇고 그 천운을 만나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미라클, 천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을 하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해요. 실패에 대해서는 일기에도 써보고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뒀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다 내가 너무 잘했어요, 나의 성공은 오로지 나의 노력과 나의 어찌 보면은 능력에 기인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두세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과연 이 주식에 있어서 이 투자가 성공했던 것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 논리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이 상승 디그리가 내가 원래 예상했던 상승에 대해서 기대치와 비슷하게 갔는지, 그에 대해서 두세 줄이라도 좀 적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그 무용담을 들으신 분들도 그에 대해서 항상 이게 과연 들었을 때 계속 앞으로도 반복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프레임워크인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게 굉장히 운적인 요소가 강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은 어찌 보면은 그런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쓰게 된 책입니다. 솔직히 이 책을 제가 저술하게 된 거는 투자업계에 몸담은 게 27년 전이죠. 그때 읽었던 그 우라가미 군유의 고전이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서 저도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처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식시장의 4개 프레임워크 자체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문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읽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 책의 발간에 맞춰서 환경에서 이 책을 새로 재본해서 또 안에 이제 그래픽까지 스타일까지 다 바꿔서 가독성을 훨씬 높여서 재출간을 하게 됐으니까 꼭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제 책은 우라가미 군이오 씨가 아무래도 좀 오래전에 책을 쓰셨으니까 이게 1990년에 일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그 프레임워크 자체는 아직도 유효를 합니다만은 약간 좀 디테일에서 업종이나 아니면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라가미 군이오 씨가 쓰신 이후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 4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유용한 프레임워크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독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나이 50대가 넘어가면은 내가 한번 나에 있어서의 배움을 다른 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고요. 마침 최근에 어떤 계기로 좀 더 책을 쓸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다행히 좋은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에 있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이 책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 원칙과 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you